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님. 안녕하세요, 기흥남님. 네, 저희가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2019 한국 시리즈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의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시즌 80승을 선착하고도 한국 시리즈 직행에 실패한 영정혁 감독의 SK 와이번즈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장정석 감독의 히어로즈와 극강의 전력을 바탕으로 시즌 말미에 역전 우승에 성공한 김태형 감독의 베어스의 매치업이죠. 이미 2차전까지 끝난 상황인데 태양님은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우선 한국 시리즈 1, 2차전이 끝났는데 이틀 연속 끝내기로 끝났어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까지 이렇게 명승부만 계속됐던 한국 시리즈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장정석 감독이겠죠. 장정석 감독의 투수 운용이 정말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우의 활용이 있겠죠. 키움은 올 시즌 조상우와 오주원 선수가 마무리를 번갈아 맡았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장정석 감독이 조상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용합니다. 요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꼽자면 역시 2017년 포스트 시즌에서 클리블랜드의 테리 프랑쿠나 감독이 저한 불펜 앤드류 밀러를 기용했던 게 생각나죠? 당시 앤드류 밀러가 단연코 불펜의 에이스였습니다. 마무리 코디 앨런보다 모든 면에서 위였죠. 거의 언터처블이었습니다. 테리 프랑쿠나 감독은 밀러를 9회만 막는 투수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올리기로 합니다. 한 이닝만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막은 후에 멀티 이닝을 소화하면서 상대방의 전의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역할을 맡겨요. 시즌을 치르면서 투수를 운영하는 방식과 포스트 시즌의 투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클리블랜드가 그의 월드 시리즈를 아깝게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작전 자체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실제로 밀러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전승을 합니다. 월드 시리즈 4차전 이전까지 8경기에 등판해서 15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제로였죠.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맞고 7차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도 밀러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비록 월드 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시기는 했습니다만 팀의 우승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한 투수를 비난할 팬들은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를 KBO에서 들어보자면 삼성 시절의 선동열 감독이 2005 시즌에 오승환 선수를 그렇게 썼고 SK 시절의 김성근 감독이 정우람 선수를 그렇게 썼죠. 불펜에서 가장 강한 선수를 앞에서 사용한다. 사실 어지간한 배짱이 없는 감독이면 이런 작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장정석 감독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적중합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7회 2사 1, 2로 상황을 막은 거죠. 맞습니다. 아주 소름돋는 투수 교체를 장정석 감독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장정석 감독은 테리 프랑쿠나 감독보다 더 획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조상우 선수한테 멀티이닝을 맡기지 않으면서 위기만 맞고 바로 내려버려요. 이것도 적중하죠. 조상우를 별로 소모하지 않았다 보니까 다음날 2차전 때 동점을 만들기 위해 조상우를 올렸고 조상우가 손쉽게 1이닝을 막아주면서 9회 말에 동점을 만들죠. 그리고 1점차 승부가 되니까 조상우에게 멀티이닝을 맡겨서 10회까지 처리하고 끝내기 승리를 만든 거죠. 조상우 활용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 필수적인 퀵후크 그리고 현대적인 불펜 야구를 너무 잘 소화했어요. 예컨대 한국 시리즈 10번 우승에 빛나는 김웅룡 감독님만 봐도 가을 야구에서 했던 기용을 보면 굉장히 올드스쿨이거든요. 불펜 에이스들한테 과부하를 엄청 줘서 3이닝, 4이닝씩 맞게 하는 그런 운영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80년대 투수 운영 방식을 2000년대까지도 고수했던 그야말로 올드스쿨 스타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정석 감독은 조상우, 오주원, 김상수 같은 필승조들에게 과부하를 준 것이 아니라 김성민, 양현, 안우진, 윤영삼, 한현희 등에게 아주 철저하게 분업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영준처럼 정규 시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까지 발굴하는데 성공하죠. 이걸 단순히 메이저리그의 오프너 전략을 카피한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한국 프로야구에 적용해보려고 했던 감독이 무척 많았습니다. 강한 2번 타자 이론이라던가 발사각도, 버드 지역과 심지어 롯데 양상문 감독은 올 시즌 전부터 대놓고 오프너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성공했던 감독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상문 감독은 아예 부임 1년차에 경질을 당하는 이색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 양상문 감독의 중로 경질이 올 시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는 토양 자체가 달라요. 막말로 메이저리그에서 좀 욕심을 내서 철저한 투수 분업화를 통해 전원 필승 조화를 꿈꾼다면 이건 좀만 팀 수뇌부가 야구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을 보면 2015년에 캔자스시티가 우승했을 때 불펜이 소화한 이닝 비율이 40%를 넘겼어요. 그런데 최근 포스트 시즌을 보면 50%를 넘나드는 수준이거든요. 워낙 뛰어난 자원이 많으니까 특성에 맞게 기용하면 불펜 야구를 구사하는 게 가능한데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는 선수풀 자체도 좁고 선수들이 가진 포텐셜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당연합니다. 선수풀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 메이저리그와 비교 대상이 될 순 없겠죠. 저 또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한 표 던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자고요. 2015, 2016 시즌 두산 베어스 우승 누가 생각나죠? 니퍼트입니다. 두 번의 한국 시리즈 동안 17.1이닝을 평균 자책점 0로 막았습니다. 2017년 기아 우승 누가 생각나죠? 양현종입니다. 완봉승으로 시리즈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경기에서 세이브까지 거두면서 대투수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죠. 2018 시즌 SK 우승 누가 떠오르냐? 김광현이에요. 김광현의 호투가 기세를 휘어잡았고 거기에 154km를 뿌리면서 완벽한 세이브로 시리즈를 끝냈죠.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트렌드는 메이저리그와 완전히 달라요. 여전히 특정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야구를 해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최동원 선수가 시리즈 4승으로 롯데자이언츠에게 우승을 안긴 이래로 KBO의 포스트 시즌 트렌드는 마치 에이스의 헌신이 우승팀의 미덕인 것 마냥 보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장정석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야구가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메이저리그의 최신 트렌드를 한국 프로야구에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 토양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옳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 프로야구가 최근 가을 야구에서 보여줬던 트렌드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말이죠. 히어로즈라는 팀의 팀 컬러가 연건 투수들이 끊임없이 1군으로 승격되고 또 그런 투수들을 소모시키며 성적을 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장정석 감독은 그러한 히어로즈의 투수 운영 방식 이상의 패러다임을 가을 야구에서 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만큼 장정석 감독의 투수 운영은 획기적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키움의 전력 분석 팀장인 데이터 전문가 이철진 씨의 공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야구에 도입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 시즌 감독직에서 물러난 기아의 김기태 감독을 보면 전력 분석팀과 갈등이 대단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전력 분석팀이 일궈놓은 데이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김기태 감독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이버 매트릭스나 데이터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야구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일종의 반지성주의인 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력 분석팀의 말, 그것도 야구인 출신이 아닌 데이터 전문가 말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걸 투수 운영에 활용해서 전원 필승 조화를 이뤄냈다. 이 역시 장정석 감독의 오픈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다른 야구인들처럼 배타적인 사람이었다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참 프로야구 감독이 대한민국에서 딱 10명밖에 할 수 없는 소위 신이 내린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석 감독은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듣고 있었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석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든 패배를 하게 되든 저는 이번 가을 야구에서 가장 많은 걸 가져간 사람은 단연 장정석 감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올 시즌 장정석 감독이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인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끊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막장 드라마 중간에서 끊는 느낌이 나는데 떠오르시는 인물이 누군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영상을 업로드한 후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살핀 후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끊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